안녕하세요. 평범엄마입니다. 오늘은 인기가 급상승 중인 학과인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그리고 반도체 공학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머릿속으로 회사 이름 하나만 떠올려 보신다면 어떤 회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네? 삼성전자라고요? 네.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가총액 1위를 달리는 그런 기업이죠.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미래 직장으로 손꼽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2위는 어떤 기업일까요?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SK그룹 소속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이죠. 반도체를 담당하는 이 두 회사가 시가총액 1위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산업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 혹시 대학 입학과 동시에 이토록 잘 나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취업을 보장받는 학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바로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그리고 반도체 공학과가 있습니다. 자, 취업이 갈수록 심해지는 요즘, 특히 대기업 취업은요, 학벌이 좋아도 스펙이 뛰어나도 정말 힘든데 대학 입학과 동시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를 달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된다니 정말 기가 솔깃하시죠? 그러면 왜 이런 학과가 신설되었을까요? 4차 산업이 가속화되면서 모든 미래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반도체의 가치가 크게 높아졌고요. 그만큼 반도체 시장이 커졌으며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죠. 대학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반도체 생산 기업과 함께 협업하여서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를 설립하고 반도체 인재 양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자, 이게 무엇일까요?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고요. 기업의 요청에 따라서 대학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졸업과 동시에 기업이 그 해당 인재를 채용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국내 최초의 계약학과는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인데요. 2006년 삼성전자와 성균관대가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의 경우 2학년 때 삼성 최소 채용 절차인 SSAT와 면접 그리고 신체 검사를 통과할 경우 삼성 입사가 결정된다고 해요. 성균관대학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올해 2022학년도 대입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40명, 논술 전형으로 12명, 그리고 정시를 통해서 18명, 총 70명의 학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입학 이후 2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요. 삼성전자의 채용 절차를 통과하면 이후에도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세대학도 삼성전자와 손잡고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를 신설해서 2021년 3월에 첫 신입생을 입학시켰습니다.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요, 올해 2022학년도 대입에서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을 통해서 40명, 그리고 정시를 통해서 10명, 총 5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해요.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의 경우는요,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의 60%와 면접 40%가 반영됩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는 전형이라고 해요. 재학 중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4년 전에 장학금과 삼성전자 연구 개발직 입사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는 SK하이닉스와 함께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인 반도체 공학과를 개설하여 2021년 3월에 신입생을 받았다고 해요.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 학업 우수형 전형으로 10명, 계열 적합형 전형으로 15명, 그리고 정시를 통해서 5명, 총 3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반도체 공학과에서는요, 4년 내내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졸업 후 성적과 인턴 활동을 근거로 SK하이닉스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해요. 입시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계약학과를 졸업하고 나면요, 그 이후에는
기업의 반도체 생산업체 또는 연구실에서 반도체 공학 기술자 혹은 연구원으로 재직하게 된다고 해요. 정부에서는 반도체 인력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 발전에 주요한 업적을 한 인력을 명인으로 선정하고 브랜드화하는 반도체 명인 제도를 신설하고 있고요. 또한 반도체 인력에 대한 성과 보상 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들 어떠세요? 반도체 계약학과가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시죠? 그런데 반도체 계약학과 진학에서 좀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점들도 많습니다. 첫째, 앞서 언급한 학과에 진학이 가능한 학생들은요,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닌 다른 학과에도 진학할 성적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둘째, 계약학과는 재학 과정에서 다른 학과에 비해서 휴학이 자유롭지 않다는 그런 제약사항이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세요. 셋째, 학과가 반도체 시장과 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학문적으로도 전자공학 그리고 기계공학 분야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으로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후 선택지가 여타 전공보다 좀 적다라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선 대학에 입학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이후의 문제는 생각지 못하시지만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수업을 들으며 적성에 맞지 않으면 깨닫거나 혹은 다른 분야에 흥미가 생겨서 전공을 바꾸거나 타 대학으로 편입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학과의 경우 대입 후 선택을 되돌리기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고 자녀들이 우선시하는 가치와 재능을 파악하시어 대입에 조언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녀분의 밝은 미래를 평범엄마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